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명예수다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와. 올해 들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명수다 녹음도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네.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 아저씨 유머, 네, 여전하시군요. 근데 요 유머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늘었어요. 진짜? 그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약간 중독성 있어. 우리 요니비똥님 시즌 1부터 잘 듣고 있어요. 김철중 기자님 말투랑 개그감이 취향 저격이라 좋아요. 취향 저격이라는 게 뭐야? 자기 취향을 딱 맞췄다는 거야? 그렇죠. 네. 참 특이한 취향을 가지신 요니비똥. 아니 근데 보통 내게 그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적 수준이 높더라고. 되게 이분 되게 석사 이상일 거야. 네. 뭐. 사씨님은 나는 의사다 멤버 중에서 팟캐스트라는 장르에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분을 꼽으라면 나의사 시즌2부터 명예와 인터뷰 계속하시는 김철중 기자가 아닌가 싶네요. 어려울 만한 것들을 늘 재미있게 쉽게 톡톡 잘 잡아주시고 궁금한 질문을 꼭 필요할 때마다 청취자를 대신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남자친구 삼고 싶은 크루 1번이십니다. 여기 전화번호 없어? 60년대생일 거야. 저분이 요즘 여자친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긴 하니까요. 한번 연락 주시죠. 네. 인터넷 뒤져보시면 이메일 마음의 위안을 줄 그분을 막 기다리고 있어. 네, 그리고 꼬리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김철중 기자님의 출연분을 즐겨 듣고 있는데요. 시즌3부터 출연분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즌2부터 출연을 늘려주세요. 그 뭐 저희 제작진에서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 저분이 바빠요. 맞아요. 잘 안 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막 너무 좋은 말 써줘가지고 감사한데 다른 출연자들한테는 100개씩 달려있는 거 아니야? 나는 3개네. 어떻게 알았지? 속으면 안 돼. 착시 현상이야. 그래도 뭐 저 하차해라 이런 얘기는 요즘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명예와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워.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페이션트 컴 세컨드?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자, 오랜만에 돌아온 명수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허리 건강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새 허리 통증 있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이 병가를 내는 가장 흔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오늘 명수다에는 100세 시대에 맞춰 허리 건강 보증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성근입니다. 네. 이렇게 핫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의학과. 이게 이름이 난 잘 지은 것 같은데. 예. 재활.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리해빌리테이션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재행동? 재동? 예. 근데 재활이란 말을 번역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아마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을 네,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름 괜찮아, 재활. 예. 근데 재활의학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일본은 뭐 하는지 리해빌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않고 리해빌이라고 하고 아하. 중국 쪽에서는 복건의학이라고 하고요. 복건. 제가 알기로는 재활이란 건 한국에서만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 재활이라는 말을 번역한 게 한국 사람들인가요? 한국 분이죠. 한국 우리 학회 어르신들이고. 재건의학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건 느낌이 좀 다르잖아. 복권. 이거 재밌네. 그냥 저 간단하게 재활의학은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니까 크게 이제 어떤 분야가 있다. 이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재활의학 분야는 크게 이제 제일 큰 분야가 뇌를 다쳤을 때, 뇌졸중이 있을 때, 혹은
척수를 다쳤을 때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는 분들 다시 네. 걷게 해드리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분야가 제일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한쪽 편에 있는 분야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 관절 통증 주로 허리 아픈 분들, 목 아픈 분들 이런 분들 낫게 해드리는 것도 저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의학이 하나 빠진 게 있다. 부활의학이 없어. 재활의학이 있어. 부활의학 하나 있어야지. 아직 죽은 걸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업하면요. 네. 부활의학, 김철중 부활의학과 해가지고 진료 과목 영생, 뭐 환생, 예. 비수술 영생, 뭐 종교인 할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요니 비똥님 같은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린 다 뭐 별론데. 아니 환생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부활의. 네. 뭐 농담이고. 자, 우리 저 정성근 교수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써니가 준비해놓은 것 같은데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 석박사. 동국대학이야 어디야? 동지대? 이런 말 쓰지 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환거수를 하셨어요. 오우, 시카고에 가셨네요. 언제 갔었죠? 2000년쯤 갔었습니다. 2000년.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한 임상통증학회 이사장, 대한재활학회 국제교류위원장, 스포츠학 연구회 회장을 주로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학과 서울대 재활학과 주임 교수예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야, 주임 교수가 제일 높잖아요. 뭐 지금 그 교실 내에서는 그렇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정주임 이렇게 부르진 않죠? 예. 농담이. 정말.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모르실 텐데 이분 딱 보면은 이건 의대 교수님이 아니라 어디 체육관 관장님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 그런 게 살짝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조폭이나 기도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육질이 좋으셔. 그래서 역도부 하셨다며 학교 다닐 때. 예.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역도부를? 의과대학 시작하면서부터 했죠. 1학년 때부터. 아하. 야. 지금도 있어요, 역도부가? 있죠. 지금은 저희 때는 한 학년에 한 2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부원이. 네.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더 늘었어요? 예, 몸짱 열풍이 불어가지고. 아하. 저희 때는 역도한다 그러면 다들 싫어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 특히 미팅 나가서 서클 뭐 하세요? 역도부. 징그러워서 바로 그냥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가길 어딜 갈 꽉 잡아야지. 역도부답게. 그럼 잡혀가요 요새는. 아 그렇구나. 저는 영국반 했는데 영국반 없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원자가 없대요. 그래요? 저희 학교는 연극반 제일 지원자 많은데 여전히. 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애들이 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그런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역도는 이제 틈틈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영업반은 막 시간을 많이 비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 역도부 하셨으면은 그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학교 폭력 많이 하셨겠네요. 일상이었죠. 뭐.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요새는 안 하죠. 요새는 절대 요즘 그랬다는. 그때는 폭력이 일상이라서 한 학년에 2명이었고 요즘은 거죠. 없어져서 20명인가. 맞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근육 훈련을 하시겠네요. 이 몸을 유지하려면 3, 4년 전까지는 했습니다만 요즘 그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요통인데요.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써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80% 김철중 선배도 그렇고 80%라는 말이 안 되는 거지. 100%? 100%죠. 그렇죠. 네. 허리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 거기 이제 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80%. 통증 못 느끼는 몇몇. 아직까지 못 느낀 사람들 20% 있는 거죠. 자, 근데 정성근 교수님이 그래서 이 수많은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제목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100년 허리. 아하. 이 100년 손님 거기서 한 건가요? 제가 처음에는 책 제목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허리 뭐 이런 식으로 길게 해서 드렸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보시고는 100년 허리로 하시죠. 네, 짧을수록 좋습니다. 책 제목은. 그리고 되게 이제 4글자로 된 제목 중에 좋은 책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념 의료라든지 이런 책들. 네. 자, 100년허리라는 책의 부제는 허리 보증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큰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아주 정성껏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내용이 이제 이 상당히 좀 특별하고 좀 새롭다 이런 증거일 것 같은데. 민음사에서 나왔잖아. 민음사의 그 과학 쪽 브랜드에서 그래? 나는 책 딱 받으면 뒤부터 얼마야? 10% 할인해서 네. 15,000 얼마쯤 됩니다. 원가는 17,500원인가 그렇습니다. 17,500원. 오. 뭐 허리 100년 쓰는데 17,500원 정도는 뭐 그렇죠. 써야죠. 네. 열심히 돈 벌어서 사야겠네. 네. 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 우리가 허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 오해가 의학에 대해서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뿐만 아니고 의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허리에 대한 요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다녀보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왜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너희들이 잘 치료하면 되지 왜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왜 이런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김 기자님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 중고차 타고 다니면 거기 엔진 오일 찍어보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이 뭡니까 라디에이터 물이 모자라면 물 부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차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차는 뭐 웬만하면 그냥 갖다 주면 다 해결되는데 저분은 매일 술을 먹어가지고요.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면 아니 그거야 뭐라 나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장이나 암을 보는 의학은 굉장히 발달돼서 현대차 지금 나오는 차들 비슷하고요. 허리 뭐 이런 죽지 않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골격계 통증들은 상당히 그 의학의 발전 정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조차 전문가들조차 굉장히 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 정성 교수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그 이제 동영상이나 강의하는 모습이 네.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 클릭수가 10만 건이 넘어. 네네 조회수 높더라고요. 뭐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누가 찍어서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 강의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맥켄지 운동이라는 걸로 지금 맥켄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맥켄지로 뜨고 있죠. 맥켄지. 예. 그 맥켄지 운동은 또 나중에 이제 맥켄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걸로 뜨고 계셔. 자 일단 그러면 척추의 구조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척추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디스크. 네네.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 명칭이지 병은 아닌데.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디스크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도대체 그럼 뭐죠? 디스크는 뭐 한마디로 척추뼈가 뼈라고 하면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물렁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물렁뼈라고 하면 보통 한 덩어리 지우개 한 덩어리 같은 그런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절대로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허리 속에 있는 디스크 하면 지우개 덩어리 같은 물렁뼈가 한 덩어리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되고요. 그게 한 덩어리의 지우개가 아니라 속에는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있고요. 로션 구리무 있지 않습니까? 구리무, 우리 얼굴에 바르는 구리무. 구리무 같은 로션이 속에 들어있고 크림의 그 한국식 발음입니다. 젤리 같은 거. 예, 젤리. 젤리가 안에 들어있고 밖에는 아주 딱딱한 자동차 타이어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껍질이 있는 그런 물방석입니다. 찹쌀떡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속에 앙꼬 뭐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앙금이라고 그러죠. 속에 앙금 그 맛있는 앙금이 들어있고 밖에는 찹쌀떡 껍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의 물렁뼈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게 높이는 약 1cm 되나요? 1cm 넘는 경우도 있죠. 1cm 정도 되는 그냥 하나의 지우개 같은 물렁뼈가 아니라 그 안에는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젤리가 있다. 물방석이다. 껍질과 젤리로 구분이 돼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디스크라는 거는 그 젤리가 껍질과 젤리와 그다음에 이 물방석이 뼈하고 붙으려면 뼈도 아닌 것이 이 물렁뼈도 아닌 것이 하는 그런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DMZ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남한도 아닌 것이 북한도 아닌 것이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그걸 종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껍질을 섬유륜이라고 그러고 속에 있는 구리무 젤리를 수핵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물렁뼈하고 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종판이라고 그러고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흔히 아는 디스크라는 병은 어떤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속에 있는 수액이 네. 껍질을 찢고 튀어나와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 특히 그 밖이 수액은 디스크 물방석의 앞뒤, 옆, 위, 아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다 탈출이 됩니다. 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탈출이 뒤로 찢어져서 뒤로 빠져가지고 탈출이 됐을 때. 왜냐하면 그때 그 뭐 아시다시피 신경에 네. 염증을 일으켜서 좌골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액 탈출증이고 맞습니다. 그 수액은 젤리 같은 성분. 맞습니다. 그 껍질은 찢어졌고 껍질을 좀 뚫고 나왔거나 찢어졌거나 맞습니다. 한 상태다 이거죠. 네. 혹시 그 만져보셨어요? 사람 거는 못 만져봤습니다. 인간 뭐, 거 인간 돼지. 돼지 거 만져보면 예, 예. 어때요?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 어떻게? 말- 젤리의 젤리입니다, 젤리. 촉감이 어때요? 구리무보다는 아주 좀 더 끈적끈적하고. 구리무는 감이 안 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 로션보다는 좀 더 끈적끈적하고요. 아하. 그다음- 잼 같은 거 잼? 예, 잼 예. 정도 되나 그러면? 딸기 잼? 잼 정도 된다. 잼보다는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속에 있을 때랑 밖에 나와서 시간이 지났을 때랑 계속 생상이 변하기 때문에 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말랑말랑할 것 그렇죠. 같아. 나와서 좀 이렇게 굳겠지. 굳어지죠. 약간. 예. 그 쪽발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참 아니 쉽지 이렇게 않은 밀어넣으면 안 돼요. 문제예요. 맞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탈출된 디스크를 밀어넣고 네. 찢어진 그 섬유륜을 잘 보강을 해서 다시 못 나오게 하면 제일 좋은 치료법이 되겠죠. 네. 아직까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찢어져서 나오느냐 이거. 멀쩡한 디스크가 이 껍질 안에 있어야지 젤리가. 근데 왜 찢어서 나오냐 이거죠. 충격 흡수 장치다 보니까 오래오래 쓰다 보니까 네. 점점점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통증도 이 껍질이 찢을 때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나요? 느끼죠. 옛날에는 그게 사람들이 통증을 안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거기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손상될 때는 아프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믿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손상되는 것 자체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80년대 중후반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의사들이 믿기 시작한 게 한 최근 한 10년 전쯤부터라고 봅니다. 그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디스크 탈출이 좌골신경통을 일으킨다는 걸 안 것도 193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됐네요. 100년도 안 됐죠. 100년. 예. 예를 들어서 뭐 콜레라가 설사를 일으킨다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의학 중에서는 거의 정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세포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세포의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 탈출된 사람한테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디스크 한번 꺼내가지고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면 허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나 이런 지원이 아무래도 죽고 사는 병에 더 큰 지원이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 통증이 관계가 되면 사실 동물 실험이 어렵습니다. 동물한테 쥐한테 어떤 일을 해놓고는 야 너 아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더디게 발전하는 분야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말 많은 그 논란과 오해가 서로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게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과도 연결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맞습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농경 사회고 뭐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앉아 있잖아. 물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항상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척추 디스크 탈출 그러니까 수액 탈출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붙인 거는 1930년대부터. 네네네. 네. 뭐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도 디스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서서 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에 부담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예, 그런 설도 있는데 사실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발로 걷는 게 척추 건강에 좋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사람한테는 디스크 탈출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 아니 네 발로 걷는 동물한테 사람은 그렇죠. 아니지 참.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네 발 동물처럼 이렇게. 아니 뭐 그래서 호보 건강법이라고 호랑이 하는데. 네네. 난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거는 나는 건강에 좋더라도 하기 싫더라. 호랑이가 뭐 디스크가 걸려서 찾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믿는 거겠죠.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사에 연결해보자. 수의사가 반박하고 있을지 몰라.
호랑이 디스크 있어요. 걔도 뭐 디스크가 있겠죠. 기린 목 디스크 봅니다. 있어요. 예.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 1930년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뭐 MRI가 있는 것도 MRI 가 아니고 없었죠. CT도 없는 거고. 전혀 네. 없었죠. 어떻게 그때 알았을까? 이게 디스크가 아마- 나왔다고. 아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이 부검 같은 거 하면서 부검. 뭐 튀어나온 것도 보고 해서 혹시 이게 그게 아닐 건가 했는데 36년도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36년인지 34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버드대 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디스크 탈출이라는 말을 놓고 좌골신경통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좌골신경을 따라서 막 아파지는 것이 젊은 애들이 갑자기 막 아프다 그러더니 한 3, 4개월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제서야 슬슬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게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설이 있어서 어느 날 37살짜리 젊은 청년이 스키를 타다가 네. 보스턴 근처에서 스키를 타다가 좌골신경통이 온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아픈 쪽 다리로 가는 신경 뿌리를 누르고 있는 커다란 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는 꼬매놓고 다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뻘떡이라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부터 튀어나온 그거를 제거했다 예, 이거죠. 지금부터 이제 좌골신경 뒷다리 땡기고 이런 애들이 오면 네. 무조건 눕혀놓고 열어서 그 혹을 제거를 해야 된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그런데 실제로 그 네. 뭐라 그럴까요? 그 학설 내지는 도구마가 쭉 그로부터 계속 연결되고 네. 거기다가 더 그게 결국은- 뭐 거의 90년대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MRI가 나오면서 예. 이제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거 봐라. 나온 게 아, 맞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이너스티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다 해오는 게 당연한 치료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는 그 튀어나온 데스크 튀어나온 젤리 예, 네. 그 이 수액 예, 마저도 그냥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어.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때로는 수술하고 나서 분명히 제거를 했는데 예. 계속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분명히 네. 잘해서 제거를 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전혀 허리가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죽고 나서 부검을 해보니 큰 디스크 탈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디스크 탈출 증상이 아주 심해가지고 좌골신경통이 수술을 해서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디스크 탈출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런 애들이 장난치네. 예,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다가 음. 이제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본 게 고몰이라는 사람이 90년대 말인가 그 허리 디스크가 크게 나온 그 전이라면 당연히 수술해서 떼야 되는 사람들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네. 그러고는 한 2년 후에 다시 찍어봤더니 그중에 한 63, 62% 정도에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쭈그러들었고요. 어. 60몇 퍼센트 중에 13% 그러니까 전체의 13%는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테이블에 된장 덩어리 떨어지면 네. 행주로 닦지 않습니까? 네. 행주로 닦은 것처럼 젤리 튀어나왔던 게 싹 없어졌더라는 거죠. 흡수된 건가요? 흡수됐다고 그게 면역 체계에서 잡아먹었나? 맞습니다. 예. 어. 대식 세포 같은 거 와서 잡아먹었을 수도 있고 물이 말라서 쭈그러들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연구가 또 상당히 한 획을 걷는 그런 네, 연구가 네.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보통 자이언트 무슨 뭐라 그러던데 그 수액 탈출 엄청나게 큰 거. 예. 자이언트 뭐 무슨 디스크 무슨 허니에이션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 예, 어. 예.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없어진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 오히려 그렇게 험하게 나온 디스크가 더 잘 없어지더라는 게 그 논문에서 밝혀진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MRI에서 툭 튀어나온 거 보면 오 저거 당장 수술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2년 있다 보면 거의 흔적도 없이 예, 사라진 예.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네, 네. 아. 꽤 많더라는 거죠. 13% 정도 되니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라지는 동안에 아파 죽을 까지면은 맞습니다.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뭐 사라지기만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저 디스크 탈출이 있는데 왜 뭡니까 아파지느냐 하는 문제에서 네. 옛날에는 이게 기계적으로 혹처럼 생겨서 꽉 눌러가지고 압박을 해서 아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눌러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옛날 거네. 그렇죠. 제가 아우 알고 옛날 있는 사람.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전히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탈출이 없는데도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골신경통처럼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그다음 디스크 탈출이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디스크. 쭈그러들기 전에 예. 쭈그러들기 전에 벌써 아픈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안 아파진 겁니다. 디스크는 크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 야. 그 수수께끼를 풀기가 힘들어서 네. 93년도에 네. 그 연도에 강하셔. 예, 뭐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확인 안 되니까 밀고 나가세요. 괜찮아. 필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93년 바랍니다. 93년 같아. 내 기억에도. 스웨덴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그 이런 실험을 합니다. 돼지 꼬리에 있는 수액이 있거든요. 네. 돼지 꼬리에 있는 그 구리무 젤리를 주사기로 뽑은 다음에 그 바로 그 돼지의 허리를 엽니다. 열어 가지고 아까 그 신경뿌리가 눌렸다고 했는데 네. 그게 누르지 않고 그 수액을 돼지 삼겹살에 우리 저 양념 바르듯이 살짝 발라만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주일 후에 그 신경 바른 그 양념 바른 곳 신경으로 지나가는 전도 속도가 보통 50m, 초속 50m인데 그 20, 25로 확 줄더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르지 않고 수액 성분을 살짝 발라줬는데 바르기만 해도 했는데 이게 신경 속도가 확 떨어지고 분명히 통증도 느꼈을 거다 이런 거. 그렇게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를 돼지가 이제 호소를 못했겠죠. 호소를 못했겠죠. 소리만 질렀겠죠. 멱다는 소리를. 이게 신경 그 속도가 신경의 전달 속도가 줄어들면 뭔가 신경에 영향을 준 거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신경 기능에 뜯어서 봤더니 거기 염증 세포가 엄청나게 몰려와 있고 신경이 죽는 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93년도에 나오고 스웨덴 사람 정일까요? 스웨덴 올마크라는 사람. 올마크. 굉장히 참신한 연구. 예, 대단한.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이제 1년의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시리즈로. 그렇죠. 도대체 이 그러면 수액 속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수액을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해봅니다. 네. 얼려도 보고 데워도 보고. 캡사이신이 있나? 막 했더니 바로 그런 게 있는 게 수액 속에는 세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세포가 원래 자기가 살던 디스크 속에 있다가 밖으로 탈출이 되니 세포가 죽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그렇지. 자기 환경이 아니니까. 환경이 아니까. 그 세포가 죽으면서 세포벽에 있는 염증 일으키는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걔네들이 신경뿌리 염증을 확 일으킨다는 걸 1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냥 화끈하게 만드는구나. 예. 그래서 신경이 고춧가루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막 캡세이션이야. 그러네. 그러면 그게 그 정도, 화학적 농도가 짙은 사람은 조금만 튀어나도 아픈 거고. 그렇겠죠. 그 농도가 적은 사람은 많이 튀어나서도 덜 아프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눌러서 아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눌러서 아픈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왜 눌러서 아프다고 생각하냐면 염증은 한번 생기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염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게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탈출 평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6개월 동안은 염증은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 수액 탈출증으로 생기는 좌골신경통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증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안 아파지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아파.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전하러 차도 타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할 때 그럴 때 아파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물론 압박을 풀어주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거 보면요 수액이 나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 저변에 이제 그걸 아주 고춧가루를 발라서 아주 예민하게 해놓은 거죠. 그걸 건드리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접촉면이 이제 좀 넓어지면은 이제 그런 자세가 되면은 약간 압박감을 느끼게. 압박이 되면 더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는 물리 플러스 화학이네. 맞습니다. 화학이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물리가 들어가요. 막 공부하기 싫다 이거. 나는 이과인데도 왜 그런 게 싫은지 몰라. 이과 중에 제일 문과적인 캐릭터라서. 오케이. 하여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모든 의사들이 최근에 이제 다 인정하기 시작한 티어리예요. 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는 야 무슨 소리야 그거 제거해야 돼. 뭐 제거하는 분들은 제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소위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좀 버티자 뭐 이런 분위기지 않나요? 그렇죠. 수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염증 생긴 사람들 가만히 두고 봤더니 6개월 정도 되면 염증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있던 그 수액에서 나온 세포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걔네들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나올 염증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 올마크 그룹이 또 이런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개한테 그걸 만들어놨더니 만들고 계속 신경전도 속도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달 지났더니 다시 정상화되더라는 겁니다. 개들은 뭔가 우리보다 또 이제 이 대사가 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우리보다 오래 못 사니까. 개의 2달은 사람의 한 6개월 4배 정도 될 거예요. 6개월 내지 8개월 될 겁니다. 얘기되네. 예. 그게 98년도인가 나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일단 그러면 그냥 단순히 추측하면 그냥 디스크는 어떤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염증을 좀 줄여주고 네네. 그게 잘 흡수되도록 뭔가 보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네. 되지 굳이 그걸 건드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얘기죠. 어금니 꽉 깨물고 한 8개월 버티면 6개월 버티면 좋아지는. 이게 더 흘러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흘러나올 수 있죠. 이렇게 분화구처럼 그렇죠. 터졌잖아. 예. 그래서 더 흘러나오지 않도록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쁜 자세, 나쁜 운동, 나쁜 동작 이런 거를 하는 한은 계속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디스크가 용암 같은 거네. 그 사이를 뚫고 나와서 흘러나와가지고 주변 신경의 화학적 반응을 막 일으키고 뭐 이런 거네.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염증 줄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참기만 해도 되고요. 시간만 뭐 보내면. 이렇게 경막외로 이렇게 제일 빠른 거는 사실은 그 신경 뿌리에다가 스테로이드라는 강력한 소염제를 살짝 뿌려주는. 진통제 뭐 마취제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마취제도 넣고요. 근데 마취제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테로이드라는 그 강력한 소염제를 뿌리 옆에다가 뿌리 주변에 살짝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거는 건강보험 되지 않나요? 네네. 그냥 보통 2, 3만 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맞습니다. 환자 내는 액수가 그 정도. 그런가요? 예, 그럴 겁니다. 전체가 한 10만 원 좀 하니까. 근데 정말 막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급성 요통 상태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경우도 오히려 더 작용이 잘 되죠.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통증이. 통증도 안 없어지고 1년 있다 MRI 찍었더니 또 디스크는 그대로야. 네. 이런 경우 참 난감하네. 보통 그 경막에 스테로이드 넣는 거가 아주 스탠다드는 아니고요. 시간이라는 중요한 그 요인이 있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소염제 입으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도 중요한 그 요인이 되고 거기다가 경막에 스테로이드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주 심한 디스크가 아니면은 사실은 대부분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에서 안 되면 한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디스크가 이제 용암이 분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급성 통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급성기에 그런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더 그 시기를 좀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원칙은 급성기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염증이 가는 게 6개월이라면 그게 평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화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무조건 우리가 일찍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일찍 막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려 봅니다. 못 참을 정도까지. 네, 약을 먹어보고 좋은 운동 가르쳐보고 기다려봐서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이 앞으로 한 6개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이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요즘 이제 비수술적 치료 중에 그 디스크 감압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무슨 빨대를 꽂아가지고 거기를 쓱 이렇게 네거티브 프레셔 줘가지고 태우는 게 많죠. 태워서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간다 이건데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근데 학설이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젤리 같은 거라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처음 나온 게 미국에서 2000년도에 그 디스크 안에다가 철사를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흘려서 그 부분을 태우고 그 부분을 붙여보고 하는 혹은 신경을 죽이고 3가지 기전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보니까 이걸 했더니 소위 말하는 그 이중맹금 그런 치료 있잖아요.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도록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걸 급여를 해주지 않는 거죠.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해줬어요.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신문 광고 보세요. 다 예. 그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이건 반대다. 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요. 2009년도에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정형외과의 유진 캐럭이라는 아주 그 개념이 있는 그런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이 김 기자님이 이 논문 서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유진 캐럭의 논문 쭉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 정말 개념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캘리포니아 주민들 75명을 모아다가 안 아픈 사람한테 너 허리에다가 바늘 하나 살짝 꽂아가지고 거기다 조영제 넣고 바늘 뺄게 해도 되겠냐? 다 75명 사인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비슷한 그룹의 75명은 그거 하지 않고 MRI만 찍어뒀습니다. 그러고는 5년 후, 10년 후에 10년 후까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봤더니 엄청난 성의 있는 연구네. 예, 정말 그렇죠. 그거는 그 의사도 성의가 있지만 그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민들이 5년 후에 봤더니 별 차이가 없는데 10년 후에 봤더니 그 바늘이 25게이지 바늘이거든요. 그게 당뇨 할 때 우리 정말 거의 안 아픈 바늘이잖아요. 머리카락 같은 거. 그거 꽂았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꽂았던 디스크는 훨씬 더 퇴행이 빨리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 거지? 손상을 한번 받았으니까. 물방석에 구멍을 하나 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왔어. 와인이야 와인. 예. 그리고 그 바늘 꽂았던 그쪽 방향으로 디스크 탈출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야, 그럼 이 참여한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 그렇죠, 거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 근데 그거는 보통 디스크 감압술을 뭐 이런 거 성형술 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척추가 아니라.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들어가죠. 옆 뒤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디스크 조영술이라는 검사인데요. 이 모든 아까 말씀하신 그 디스크 내부 어떻게 조작하는 거는 디스크 조영술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스크 성형술을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이렇게 딱 그거 해주면 통증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 아주 심한 거는 효과 없지만 디스크 조금 튀어나온 사람들한테는 효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염증 기간이 지나서 통증 사라진 건지 그 감압술을 해서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좀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써서 좋아진 거야. 감압술을 하면서 그 신경뿌리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보통 같이 하니까. 그래서 신경뿌리 스테로이드 주사가 갖는 그 염증 줄이고 통증 줄이는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강합니다. 확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것도 있을 빼주십시오. 그거면 보통 그런 말 하면 더 넣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의사나 환자나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시원함 같은 게 있어. 왜냐하면 그거 사실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람들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일단 내 병이 좀 약간 좋아졌겠구나라는 어떤 시각적 안도감. 그래서 그걸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몇 미리, 1mm, 2mm 들어가고 뭐 프레셔만 떨어뜨리는 건데.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수출돼. 여러 가지 국산 나와가지고 뭐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정 교수님 생각은 정 교수님 하면 굳이 그걸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된다. 하면은 10년 후에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그 디스크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지우개 덩어리처럼 한 덩어리라서 삐져나온 부분을 그냥 깎아내면 원래 지우개하고 똑같은 모양이 될 것 같지만 이게 물방석이다 보니 튀어나오고 찢어진 부분을 깎아내고 나면 혹은 태우고 나면 그 물방석이 더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당장은 통증이 좀 나아질 특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면 압박이 줄어드니까 통증은 좋아지죠. 그러나 당장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게 오랜 시간을 100년 써야 하는 디스크 아니고 우리가 100년을 써야 하는 디스크인데 그게 그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 관점으로 봐서 당장에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뭔가를 해서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거는 일단 의학적 손상을 준 거다 이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거꾸로 기계적인 손상을 준 거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논리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90세만 받아야 돼. 예. 뭐 80세, 90세는 디스크 수술, 뭐 감압 수술이든 뭐 아니면 더 적극적인 수술이든 간에 그런 거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하고는 상당히 좀 논쟁도 벌이고 뭐 좀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 정말 전문가들은요. 잘 안 만나 서로. 꼭 해야 되는 아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네. 우리 병원 안에서 그래요? 예. 재밌겠다. 척추센터에 있어서 만나는 그분들은 정말 꼭 해야 되는 환자들만 가려서 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네 서로. 예. 그러면 정말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은 그럼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다리가 양쪽이 갑자기 마비가 온다든지 디스크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신경을 확 눌러서 그때는 뭐 염증 이런 걸 떠나서 압박 자체가 너무 강해서 다리에 운동신경에 마비가 오면 이건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마비가 온 지 48시간 내에 수술하는 경우와 그걸 넘기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야죠. 응급이네요. 예, 양쪽 거의? 다리에 마비가 오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응급을 해야죠. 그런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 이제 한 가지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양쪽 다리가 아니고 한쪽 발가락에 힘이 좀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네.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이 한쪽 신경 발가락 마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수술해서 떼내는 게 좋으냐 아니 거기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떼내는 게 좋다는 뭐 당연히 떼내는 분들의 그룹과 떼내지 않고 봤더니 그것도 한 2년 지났더니 힘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더라 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환자들이 되게 할 것 같아. 왜냐면 겁나잖아. 그렇죠. 더 힘이 빠질까 봐. 엄지 발가락이 뭐 쓰지 못하는 상황에 오면 겁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치료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운동 뭐 이런 걸로 버틸 수 있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럴까요? 버틸 만한 상황이 안 되는 분들만 수술해야 되고 그렇죠. 버틸 만한 분들은 무조건 버티는 게 좋다. 이 말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몸이라면 제 몸이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30년, 40년을 바라는 거지. 왜 굳이 거기서 그 급성직고만 넘기면은 오히려 더 보존적으로 허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막 그거를 못 참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거지. 나는 이것도 굉장히 100세 시대에는 맞는 얘기 맞습니다. 같아. 이게 우리가 60세에 죽으면은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100세까지 갖고 가야 되잖아요. 저 궁금한 60세 때는 이런 뭐 논란이 필요 없었던 그렇죠.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급성과 만성의 그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아주 옛날에 생긴 건데요. 보통 3개월 이상 똑같은 통증이 계속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 그게 옛날에 우리 디스크의 그 병리나 이런 걸 잘 모를 때 나왔던 이야기. 왜냐하면 뼈가 보통 6주 내지 6주에서 어느 정도 붓기 시작하고 그거로 3개월 완전히 붓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뼈가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붓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아픈 지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생기는 통증은 더 이상 어디가 손상이 돼서 아픈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이 감정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다. 만성 통증은 너는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는 그런 그 시각이 아주 팽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90년대 말 2000년대까지도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만성 통증 허리가 오랫동안 아파서 오면요 징징 우는 분들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안 나오고 그런 거 너는 정서가 이상한 너 우울한 거야. 너 지금 일하기 싫은 거야. 너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탈출이 생겨가지고 신경염증 있는 게 최소한 6개월은 간다고 그랬으니까 3개월 당연히 넘어가죠. 그건 한 번의 디스크 탈출만으로도 6개월 이상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건 용암이 한 5개월쯤 지나서 한 번 더 용암이 분출이 되면 그로부터 또 6개월이 더 갑니다.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만성 통증이란 건 없고요. 네. 만성 통증은 반복되는 급성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거. 오버랩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 오버랩. 거군요. 예. 그 주로 지금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액 탈출증에 대해서만 목 디스크는 어때요? 목 디스크 똑같습니까? 목 디스크 똑같죠. 목 디스크는 이제 뭐 이 팔도 마비가 오고 이런 거 있을 목 텐데. 디스크는 똑같은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허리보다는 기계적인 요구 사항이 목은 훨씬 적습니다. 머리 하나만 달고 있으면 되니까 그 훨씬 더 잘 치료됩니다. 오히려 의외로 예. 오히려 예. 훨씬 더 운동도 간단하고 치료도 잘 되고 발생률도 사실 허리 디스크는 적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른 점 하나는 목 디스크는 아주 크게 나오면 허리 디스크보다는 신경을
더 중요한 신경 부분을 누르니까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인데 만약에 이제 고령사에서는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 예를 들면 뭐 중간에 뼈가 이렇게 막 그 자라서 퇴행성 변화로 이렇게 자라서 그 관 자체가 좁아진다든지 신경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진다든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거는 좀 다를 거라 완전히 다른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거는 물리적 압박 아니냐? 물론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이제 제가 모든 거는 디스크로 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래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신경 지나가는 그 구멍이 좁아진다고 생각해서 디스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좁아지는 그 구멍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펑퍼짐해지면 그 구멍을 앞에서부터 뒤로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은요. 디스크가 자기 높이로 있을 때는 후방 관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뒤에 후방 관절이 디스크가 자기 높이로 있을 때는 안 누르죠. 그러죠. 체중의 90%는 디스크가 받고 후방 관절이 10% 받습니다. 그러다 디스크가 찌그러지면 후방 관절이 한 30% 40% 체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릎 기준으로 따지면 한 뭐 60kg 된 사람이 갑자기 180kg가 된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관절이 망가지면서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달리는 저 후종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황인대라는 게 있는데 걔가 디스크가 높을 때는 쫙 펴져 있다가 그러네요. 디스크가 찌그러지면 걔네들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종인대, 황인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뭡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드라이빙 포스는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오는 할아버지들 보면요. 한 75세 된 할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혹은 뭐 한 달 전까지만 내가 한 2시간씩 쌩쌩하게 잘 걸어서 갑자기 다리가 막 이렇게 저려온다고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면 협착증이 꽤 진행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협착증이 이 할아버지가 75세 6월달까지는 괜찮다가 추석 지나면서 갑자기 확 좁아졌을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협착증은 이미 오랫동안 거기 와 있었던 거고 이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중에서 뭔가 움직이는 놈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새로 움직인 놈. 그 움직인 놈이 뭐냐 하면 디스크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디스크고 새로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일으킨 놈도 역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거는 다 남자로 표현돼. 뭐 네. 그러면 물론 치료 방법은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질병의 그 다이나믹스는 디스크가 굉장히 핵심적인 맞습니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물론 당연히 이제 압박 여러 가지 뭐 인대, 디스크, 뼈 이로 인한 압박이 이제 핵심인 거고요. 기계적인 부분이 좀 더 큽니다.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디스크 하나만. 디스크가 이제 탈출돼서 그 찢어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껍질이. 그 찢어진 껍질은 어떻게 되나요? 껍질도 붙습니다. 다시.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디스크 수액이 탈출되려면 당연히 껍질이 찢어져요. 섬유륜을 찢어야 탈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찢어진 섬유륜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연구한 호주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호주니까 가능한 일인데요. 그 호주에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았습니다. 거기 또 양이야. 2년생 양을 잡아가지고 허리를 열어가지고는 고기를 호주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허리 양껏 할 수 있잖아. 연구를 그냥 양껏 했네요. 양껏 했어. 양으로. 그 섬유륜을 살짝 칼집을 낸 거. 5mm. 밖에서부터 5mm 이거 재밌네. 칼집을 내놓고는 다시 닫아놓고는 양을 방목을 시킨 겁니다. 호주니까 막 돌아다녔겠죠. 양이. 양껏 돌아다녔겠죠. 그 여러 마리를 해놓고는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마다 한 놈씩 잡아가지고 한남 내지 뭐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열어본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18개월째 잡은 양에서는 거두기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라는 이 관절 일종의 섬유연골이죠. 섬유연골이 뼈보다 훨씬 더 늦게 붙습니다. 잘 붙는다고요? 늦게 붙습니다. 굉장히 더 늦게 붙는다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디스크 탈출로 인한 좌골신경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가는 게 한 6개월, 평균 6개월 잡는 뭐 긴 사람도 잡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찢어져서 아픈 사람, 소위 말해서 디스크성 통증이라는 네. 사람들은요. 한번 찢어지면 그게 다시 붙을 때까지 2년 정도 걸립니다. 어우야. 근데 붙어도 원래만큼 깨끗하게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년 기간 동안에 뭔가 나쁜 행동을 하면 또 찢어져서 2년이 더 붙게 되죠. 근데 여기서 2년은요. 양일 때 2년입니다. 양 2살짜리 양이 사람으로 치면 한 11살짜리 소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40, 50이 찢어지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양이 보통 그러니까 양도 마찬가지로 양이 2개월 걸렸다면 2년 걸렸다면 사람은 한 5년, 6년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디스크가 한번 찢어지고 나서 붙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붙기는 붙습니다. 순한 양도 2년 걸리는데 이 독한 인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자, 저희가 아니, 나 이거 되게 뭐 좀 넘어갑시다. 아니 그러면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그러면 이게 수술로 디스크를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낸다든지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건 굉장한 손상이잖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좀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거. 예. 아니 왜 그러니까 또 반복하고 그래요? 아니 그 나중에 편집 부탁드립니다. 껍질을 친단 말이야. 그렇죠. 예. 신경외과 친다니까. 이거는 그- 칼집만 내도 그러니까 걸리는데. 디스크를 탈출된 부분 디스크를 잘라내는 것도 손상이지만 그 껍질도 손상을 크게 껍질을 받는다. 자르게 되죠. 아무래도 튀어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디스크 탈출이 수액 탈출이라고 같다고 보셨는데요. 엄밀하게는 이제 그걸 디스크 탈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수액 탈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나오는 건 수액입니다만은 그 나온 걸 끄집어내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수액이 대부분이나 종판이 딸려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섬유륜도 거기 같이 묻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크 탈출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거 사실 엄밀하게 맞습니다. 디스크의 전체적인 그 부분이 나오고 또 한 가지 그중에 종판이 많이 나오는 디스크는 오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탈출된 것 중에 종판이 깨지면서 나오는 디스크는 훨씬 더 많이 아프고 오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 중에도 디스크 껍질을 건드리지 말자라는 의사들도 꽤 많아요. 많습니다. 예. 꽤 많아. 예. 곧 튀어나온 젤리만 어떻게 살짝 제거하자 이런 얘기도 많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입니다. 이번에 100년 허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허리 보존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요통과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쁜 운동, 나쁜 치료법은 통증과 디스크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100년 허리 만드는 좋은 운동, 좋은 자세를 배운다면 수술 없이 요통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책 한 권에 가득 담아봤습니다. 100년 허리,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취자 질문을 한번 미리 우리가 받아놓은 거 있죠? 네, 예고를 했더니 정 교수님 나오신다고 예고를 했더니 막 며칠 사이에 무수히 많은 질문이 달렸습니다. 네, 좀 여러 개 처리해 보겠습니다. 허지성님이 보내신 질문. 일하면서 오래 서 있다가 머리 감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나 운동화 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면 찌릿하는 느낌이 들면서 전기가 옵니다. 신경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아하. 요거 네, 신경뿌리에 염증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염증 생긴 신경뿌리를 살짝 건드리니까 신경에서 찌릿한 느낌이.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이면 병원 가야 됩니까? 네, 뭐 병원 가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사실 허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맥켄지 운동 맥켄지 얘기 운동, 그런 거 할 때 좀 자연복제 운동을 머리를 감지 말고 운동화 끈을 묶지 않으면 돼. 그렇죠. 네. 예. 여기 윤영열님하고 JH2님은 윗몸 일으키기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두 개를 그냥 연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윤영열님은 윗몸 일으키기 할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견. 네. JH2님은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아서 미군에서는 다른 대체 운동을 한다는 게 맞나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허리 운동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윗몸 일으키기뿐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할 때 뚝뚝 소리 나는 것
그 동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리 나는 거는 그게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 뚝뚝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이 소리가 나야 내가 허리가 편해지고 어깨가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소리를 내는 동작을 자꾸 합니다. 그쵸. 뭔가 그게 시원하다. 계속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오래가는 통증이 올 수 있긴 하나 어쩔 수 없는 동작에 소리 나는 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군 저는 뭐 카나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허리가 윗몸 일으키기가 디스크가 아주 싱싱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이 나쁜 겁니다. 그 몸이 나빠서 허리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나쁘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군 장병들도 이제 디스크 손상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면 더 아파지니까 혹은 뭐 카나다 군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허리 운동을 움직이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근육의 강한 수축만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윗몸 일으키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허리가 좀 더 아파진 것 같다. 이런 분은 하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만두셔야죠. 그 디스크가 약간 나와 있어서 뭐 치료받고 이런 분들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허리 속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손상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특히 더 이런 나쁜 운동은 절대로 안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또 그런 디스크 탈출증을 앓으신 분도 하면 안 되겠네요. 물론이죠. 예. 아무런데 오래 걸리니까. 아랫몸 일으켜, 윗몸 일으켜. 근데 아랫몸 일으키기는 다리 들기도 나쁩니다. 복근을 어떻게 기르죠? 복근은 디스크가 다 아물고 나서 기르면 되고요. 그때 기를 때도 아주 처음부터 강한 운동하면 또 터집니다. 물방석이 찢어졌던 물방석이 아무른 거라서. 자, 또 질문들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유울스님이 보내신 질문 짧습니다. 자다가 다리가 저려요. 이건 뭐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로 가는 저 혈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너무 짧네요. 그죠? 예, 네. 나이도 모르고. 자다가 다리가 저려요. 이거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뭐 이런 거. 그럴 수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임예원님, 저희 부모님은 허리가 아프면 주로 침 맞으러 한의원에 가시는데요. 일반 병원, 정형외과 가면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나요? 이것도 참 어려운 애매한 질문이군요. 예, 한번 가보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가보시면 아십니다. 참 불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윤희님 질문. 허리가 아픈 사람은 침대보다 딱딱한 곳. 이거죠. 돌침대나 바닥에서 자는 게 좋다는데 저는 침대에서 자는 게 허리가 더 편하던데요. 어느 게 더 허리에 좋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 침대에서 자지 말고 평상에서 자라. 이런 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고요. 또 우리 아주 그 훌륭한 선조님들은 침대 안 쓰고 다 온돌방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딱딱한 곳에 자고 나면 허리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허리 손상 있고 요통이 있는 사람은 딱딱한 자리에 자고 나면 더 많이 아파지고 디스크 손상이 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선조들은 계속 온돌방에서 우리 대단한 선조들이지 않습니까? 된장 먹어서 위암도 줄이고 했던 분들인데 했냐를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우리 선조들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60세 이상까지 살아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문제가 될 정도 오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방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계셔도 허리가 아플 무렵 되면 다른 일로 돌아가신 주로 뭐 감염 같은 걸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딱딱한 데 자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돌침대 저는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는 나쁩니다.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은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은 좋지 아파지면 않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척추에 좋다고 광고하는 비싼 침대들 있잖아요. 뭐 특이한 그 무슨 뭐 라텍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좀 좋나요? 예, 우리 허리에는 이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 후만도 있고 전만도 있고 엉덩이는 튀어나와 있고 그 곡선을 잘 받쳐주는 그런 침대가 좋습니다. 침대가 너무 부드러워서 누웠을 때 허리가 V자로 꺾이는 건 나쁘죠. 그 교수님은 라텍스 침대 쓰십니까?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비싸서 못 쓰시는 그런 거죠. 예. 네. 좋긴 한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쓰고 싶긴 합니다. 저는. 네. 쓰고 싶은데 아직 경제적 형편 때문에 못 쓰시고 계시다는 답변. 네. 자, 그 다음 질문 써니가 좀 읽어줄까요? 네, 의정부 송양님이 보내셨는데요. 디스크 수술을 한 후 허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또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과 누워 있는 것 중 어느 게 허리에 안 좋은가요? 질문이. 허리 건강에 좋은 의자가 정말 따로 있나요? 의자. 예. 네.
예,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디스크의 내압을 서 있는 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더 높입니다. 디스크를 더 괴롭히는 자세고요. 네.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낫고 서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누워 있는 게 디스크 내압은 적게 올립니다. 근데 누워 있을 때 요추전만을 조금 강조해주는 허리 베개를 하나 쓰면 참 좋습니다. 특히 요통이 있는 사람들. 허리끈 지나가는 부분에 네. 수건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싹 집어넣고 자면 디스크를 다시 아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건 그냥 수건 그게 한 일종의 개를 맥켄지 동작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그래요. 그 불편할 것 같은데요. 처음 처음에는 불편한 분들 있죠. 그래서 처음에 불편한 분들은 수건의 높이를 아주 낮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한 30분 넣었다가 빼고 주무시거나 하더라도 결국은 허리띠 부위에다가요. 그 자세는 이제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 좀 나왔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지. 만약에 멀쩡한 사람한테까지 굳이 그 평상시에 이렇게 네. 등 뒤에다가 수건을 대면서 그렇죠. 평상 멀쩡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요통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무릎 높이까지 이렇게 뭐 베개나 이런 걸 쌓아놓고 허리를 바닥에 이렇게 딱 붙이게 하고 자게 하잖아요. 그게 가장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편하거든요. 네. 당장은 편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 게 신경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하기 때문에 척추구멍이 넓어지고 해서 편해지나 그건 마치 솜사탕 먹으면 달달해서 맛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애기들한테 솜사탕만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계속하면 아무래도 자는 동안에 디스크 손상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편하지만 더 올 수도 장기적으로 있다. 나쁩니다. 그리고 의자는요? 이거는 완전히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는 상황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약간 디베이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 사실 척추 전문하는 분들한테 가서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다들 수긍하십니다. 아, 그래?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럼 방바닥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방바닥에 허리를 붙이는 예. 그 자세는 안 좋다는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예. 펠빅 틸팅 일부러 막 붙이려고 막 힘을 쓰게 하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안 좋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한 40% 정도는 아직도 허리가 아파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거의 전제가 이제 상당히 그 등 쪽을 이제 척추 주변을 받치고 있는 여러 근육들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수축돼 있으니까 약간 이완시키는 자세잖아요. 그게 약간 정말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십니다. 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나 그게 그 근육을 수축된 근육을 이완을 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 뒤에는 뭐가 있냐면 허리가 아픈 것이 근육이 수축해서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옛날에 MRI니 우리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때 의사들이 허리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같이 주변에 근육이 빡 수축을 해 있고 허리가 요추전만이 증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허리가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허리가 아픈 사람의 90%는 근육 때문에 아프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디스크가 찢어져서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찢어진 디스크를 사이에 두고 막 움직이게 하는 게 덜 아프겠습니까? 안 움직이는 게 당연히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근육이 뭉친 건데 그걸 막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교수님 얘기에 일면 수긍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디스크 오리진의 통증이 아닌 경우는 디스크 오리진이 아닌 통증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가끔가다 이제 허리를 앞으로 이제 숙이는 전만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약간 그 바닥에 붙인다. 앞으로 스트레칭하는 거. 앞으로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죠. 통증이 좋아지거든요. 시원하죠. 시원하거든요. 그 시원한 건 왜 그런 거 아니요? 스트레칭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니까 시원하죠. 그렇지만 그걸 스트레칭하면서 원래 있던 그 병리가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육이 그 디스크가 아픈 것 때문에 꽉 수축해 있다가 한번 주인님이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니까 시원하고 편안해져. 그건 어릴 때 손 들고 벌 쓰다가 손 한번 내렸다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 시원한 느낌이 20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20분 스터디 얘기하면. 그러고는 그 앞으로 숙였을 때 생기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디스크 손상에 의한 통증은요 한참 걸립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왜냐하면 염증이 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허리가 계속 아픈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시원한 동작을 계속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허리가 더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그 강인한 그런 잘난 분들이 허리 디스크 혹은 허리 통증에 이 늪에 빠지면요. 한 2년 정도 고생하고 나면 이제 징징징 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절대로 그건 그분들의 정서가 우울하거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하여튼 그 자세는 결과적으로는 손사탕 주는 맞습니다. 밖에 없는 거다. 이거. 네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디스크 수술을 한 후에 허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짧게 답변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를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허리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쁜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좋은 타이트하게. 것만 하고 나쁜 거 안 하는 걸 훨씬 더 타이트하게. 우리 음식 같은 게 몸이 건강할 때는 뭐든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좋은 표현이네요. 몸이 약한 사람은 가려서 먹어야 되고 네네. 위 수술하고 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허리 수술하고 난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자세, 운동, 동작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요건요. 요 의자, 허리 건강에 좋은 의자. 요것도 참 허리 건강에 궁금하네요. 좋은 의자는 사실 허리 건강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건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허리가 갖고 있는 이 그 C 커브라 그러나요? 네. 우리가 서 있을 때 허리가 배 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 곡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많은 의자들이 요즘 그런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이 놓고 이렇게 폈을 때 요추 전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의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올바른 자세하면 엉덩이를 그 의자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고 허리를 그러니까 C자 형태를 그렇죠, 이제 C자. 유지할 수 쑥 있는 들어가게. 그런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맞습니다. 의자가 예.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뒤에다 쿠션 하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수건 말아서 넣어도 됩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이유성님이 남친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매일 허리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는 정말 잘합니다. 예. 계속 축구를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축구와 통증. 네. 허리 아픈 거에 가장 큰 힘은요, 그 유전입니다. 유전. 허리 디스크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사람은 80이 넘어서 평생 처음 아파본 할아버지도 한번 뵀고요. 네. 심하게 아픈 애들은 15살, 16살부터 이미 디스크가 막 찌그러지면서 아픈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축구 잘하는 남친이 디스크 건강, 다른 다리나 모든 면에서 건강하겠지만 디스크는 좀 약한 친구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니까 충분히 쓰다가 좋은 운동 많이 하면서 아마 이 남친이 나쁜 운동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시죠. 나쁜 운동이라고 하시면 윗몸 일으키기, 누워서 다리 들기 이런 거 최대한 피하고 축구를 할 때도 요추전만을 유지하면서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살짝 힘을 주는 자연복대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축구를 하면 특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축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자세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모터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훈련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게 폼인 거죠, 폼. 자, 저희가 지금 질문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았는데요. 오늘 한 번에 다 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맥킨지 운동 얘기도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끝에 다음번에 한 달쯤 후에 한 번 더 오시죠. 저희 한번 불러만 주신다면. 그때는 김철중 기자와 명예와 수다 말고요. 저희 또 다른 코너들이 많거든요. 예. 그때 오셔가지고 한번 떼거지 수다 한번 더 하고. 김 기자님 안 오시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김 기자님 안 오시면 더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맥킨지에 대해서 화제의 맥킨지. 자, 맥킨지라는 게 뭐죠? 일단 맥킨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물리치료사, 그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58년도에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 좌골신경통이 심한 사람이 한 명 왔어요. 우리는 홍길동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스미스 씨가 스미스 왔는데 계속 몇 주 동안 치료해도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니까 아무래도 우리 치료 잘 안 되는 환자들 보기 싫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스미스 씨가 오니까 스미스 또 왔어. 짜증나네 하면서 스미스 씨 뒷방에 가서 좀 엎드려 계실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뒷방에 가서 엎드려고 있게 하고 맥킨지는 이제 자기 전화도 좀 받고 홈쇼핑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한 20분 후에 뒷방에 갔더니 스미스 씨가 엎드려 있는데 맥켄지 당연히 평상에 엎드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전 세션에 누군가가 침대를 이렇게 한쪽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놨는데 그 스미스는 맥켄지가 가서 엎드려 있으라니까 허리가 뒤로 확 젖혀지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는데 이제 상체가 뒤로 제쳐진 거죠. 젖혀졌죠. 상체가 뒤로 젖혀졌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디입니까 수영장 가면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도도맘처럼. 그거에 반대로 엎드려 있던 거죠. 예, 반대로 엎드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허리가 뒤로 확 신전이 되면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파진다고 다들 네. 모든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윌리엄의 윌리엄스의 그 굴곡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눕히는 거.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맥켄지가 스미스 씨 빨리 내려오시라고 괜찮으시냐고 이 뭐 의료사고다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뭐 괜찮다마다네 여기 다리 저린 게 없어졌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맥켄지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확 그 펼치기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게 언제라고요? 58년, 56년, 56년 58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물리치료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MRI니 척추 디스크에 대한 이런 생체역학적인 그런 게 별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론적으로만 혹은 뭐 상상 내지는 가설만 계속 나왔지 그게 확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제쳐지면 오히려 좋아진다. 왜 좋아지는지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왜 좋아지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못한 거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규적인 의학 쪽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그러고는 2000년도부터 1년에 MRI 연구들이 나옵니다. 구부려서 찍고 제껴서 봤더니 아까 소개했던 수핵이 허리를 뒤로 젖히니까 탈출되는 반대 방향으로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이론을 받쳐주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이유는 아니고. 그래서 맥켄지의 신전 동작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는데 맥켄지가 또 뭘 했냐 하면 신전 동작을 하면 좌골신경통 내지는 목 디스크 증상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젖히면 팔이 찌릿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을 뒤로 제끼면 젖히면 그건 사실 뒤로 젖히면 수액은 앞으로 가지만 섬유류는 오히려 뒤로 조금 움직입니다. 저희 MRI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뒤로 움직이는 섬유류는 이미 염증이 돼 있는 신경뿌리를 살짝 건드리니까 찌릿하고 아파지는 거죠. 그렇지만 수액을 앞으로 보내는 효과는 여전히 있는 거라 그게 계속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팔이 저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다리가 저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리 뒤를 이렇게 신전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맥켄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니네들은 뒤로 젖히니까 더 아파하네. 뒤로 젖힐 때 더 아파하는 사람 너는 구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막 구부리는 운동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게 스터디 해보면 대충 젖히면 편해지는 사람이 한 80%, 구부리면 편해지는 사람이 20% 되는데 이 20%가 사실 아까 말씀대로 구부리면 당장은 편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리 통증이 낫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약간 실패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재활의학과 학회에 맥켄지 닥터 도넬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것도 스터디를 해서 마치 맥켄지가 구부려도 되고 펴도 둘 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펴서 뒤로 신전해서 좋아지는 그룹이 워낙 크다 보니 구부려서 나빠지는 사람까지 희석이 돼서 좋게 나온 그런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김 기자님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맥켄지를 동작 중에 신전하는 동작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신전을 할 때 팔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지는 시점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안 가고 조금만 가다 보면 그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 어느샌가 점점 더 그 신전되는 각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켄지 신전 동작은 목이나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거나 찢어져서 아픈 사람들한테 굉장히 정확하게 잘만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이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쭉 자기 팔이 쭉 펴질 때까지 쭉 일으키는 그 자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맥켄지 신전 운동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코브라 자세처럼 하고 있는 게 눈에 확 띄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건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도 되지만 뭐 제 나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짝만 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완전히 얼굴을 침대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편편하게 엎드려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손을 야구 뺐다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턱 밑에 괴는 정도입니다. 두 주먹으로 턱 밑을
개는 정도까지만 일으키면은 된다. 일으켜서 온몸의 힘을 쫙 빼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 그 과정을 천천히 반복함으로써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이 디스크 척추뼈의 이 배열이 아주 그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요추전만 그 배열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팔을 많이 펴려고 하다 보면요 더 아파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좌골신경도 더 심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건 하지 말아요, 그죠?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추전만의 정도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 20도 이상 사람마다 차이 납니다. 그 보통 이제 요가도 뭐 대표적인 동작 뭐 10가지, 20가지가 있고 필라테스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대표적인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이 맥킨지도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요 동작 뭐 이런 있죠. 식으로? 예, 아주 간단합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더 간단해요. 그 중에서 맥켄지가 주창한 구부리는 동작은 아주 심하게 구부리게 시킵니다. 저는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은 변하지만 당신의 디스크를 장기적으로 낫게 해주는 동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요즘 이제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이제 목 쭉 빼고 이제 거북목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맥켄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어깨 축지를 뒤로 제끼면서 목을 뒤로 이렇게 쓱 제껴주는. 네네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맥켄지 목 동작을 구글에서 쳐보면 어떤 서양 애가 나와가지고 허리를 맥켄지는 3가지 단계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갖다 붙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히는 과정인데 이때 통증이 느껴지면 팔로 가는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어깨 축지나.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요. 걔가 뭘 하냐 하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 견갑골 뒤로 하는 것까지는 해놓고는 그 다음에 턱을 당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턱을 당기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디스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스미스 아니야? 그럼 올바른 그 맥켄지 운동 동영상을 찾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정성근이라고 쳐보시면 유튜브에서 정선근을 검색하시면 성 아니고 선입니다. 성 아닙니다. 선입니다. 정선근 맥켄지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겠군요. 나는 최근에 이 동작을 알고 굉장히 자주 해요. 도움 되시죠? 도움돼. 왜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자꾸 목이 나오는 거야. 거북목처럼. 이거 자주 해야겠더라고. 현대인은 진짜 자주 해. 전 늘 합니다, 사실은. 그 뭐 얼마나 자주 하루에 몇 분씩 뭐 이런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목 디스크 통증이 있고 하는 분들은 한 15분에 한 번 정도 하라고 그럽니다. 15분에 한 번. 매 15분마다 하루 종일? 아니, 5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5초 하고는 바로 하는 거죠. 그걸 1시간에 4번씩 그걸 하라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같이 회의하는 동안에 막 이러면 좀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마치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아무튼 그럼 이렇게 좀 다른 운동처럼 뭐 시간 정해놓고 뭐 하루에 30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틈틈이.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회의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자체가 목 디스크에는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필라테스처럼 맥킨지 운동을 시켜주는 학원이나 뭐 체육관 이런 건 안 생기겠군요.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기지개의 의학적 응용이라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천사 앞두고 허리 펴기가 바로 맥켄지입니다. 그 옛날에 북한에서 했던 거. 말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일단 동작을 봐야겠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전 지금 이미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청취자분들은 그러면 그 동영상 아까 그 정성윤 교수님 이름 검색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적인 거는 지금 새로 최근에 나온 그 백년허리 그 책에 보면은 뭐 그림이나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긴 주로 허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맥켄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늘 쪽으로 고개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허리도 꼿꼿해지고.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무 지금 고개를 쳐박고 살고 있거든. 맞습니다. 이거 맨날 스마트폰 보느라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야. 하늘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하면서 하늘을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자세 나쁘고 고개 전화기에 쳐박고 있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눈도 그렇거든. 먼 곳을 많이 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 스마트폰에 시달린 근시안적 눈이 해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멀리 보고 하늘을 보고 이러면 살면 되는 거야. 현대인은 특히. 자, 오늘 아쉽지만 너무 많은 유익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질문도 우리가 많이 처리 못했는데 그거는 다행히 한 번 더 하신다니까 그 많은 질문들은 거기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맥켄지 운동도 좀 더 자세히 그때는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백년 허리를 주제로 디스크와 허리병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재활의학과 우리 정선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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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겠습니다.